안녕하세요. 시국TV입니다. 요즘에 이 안보 국방 문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문제들을 또 제기해 주시고 연락도 주십니다. 앞으로 그런 거 잘 반영해서 우리가 또 여러분의 니드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들어오는 밀이 못 들어오고 있다면서요? 가격이 폭등하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지금 100일을 넘어서고 있고, 당초에 한 달 내에 끝냈다고 하는 전쟁이 이제 장기화 조짐으로까지 가고 있고, 또 세계를 리드하는 패권국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자국의 이익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의도까지 보여지면서 그쪽의 불행이 남의 불행이 아니고 바로 내 식탁에 올라오는 생활 물가하고 직결된다. 라면값 폭등하고 뭐 베이커리, 과자류 일파만파로 그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식량 안보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크라이나가 밀 수출의 25%를 담당하는 국가인데 러시아의 침공 이후 전쟁 때문이기도 하지만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이 흑해 일대에 통항이 금지되다 보니 밀 선적한 화물선이 출항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출이 딱 막혀서 세계가 지금 먹어야 될 빵이 창고에 지금 갇혀 있는 형국입니다. 그게 이제 전략적 요충지라는 게 이제 크림반도에서 돈바스 지역을 동남부 지역으로 그 회랑을 러시아가 점령하기 위해서 집중 포격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전황 보도 자체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유리하다 뭐라는 그 보도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세렌스키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주장하는 게 옳은지 푸틴의 주장이 옳은지 모르는데 분명한 것은 세계 곡물 시장에 엄청난 위기경 발동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의 밀 자급률은 0.8%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거의 외국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가 이 굉장히 많은 밀을 세계에 공급을 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2위를 하고 있는 인도까지 수출을 지금 통제를 하고 있어요. 이제 곡물이 안보 위기로 연결되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권위주의 국가나 중앙 집권적인 그 국가들은 이런 그 자국의 안보나 국익 추구의 핵심 되는 자원을 무기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업 자체를 국유화한다든지 수출을 통제함으로써 가격 폭등을 조장하기도 했어요. 과거에 이제 중동 사태가 있을 때는 석유가를 가지고 오페크가 석유 수출국 기구에 대한 담합을 해서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로 세계 각국이 갖고 있는 식량뿐만 아니고 탄소 중립과 관련되는 다양한 그런 재료, 원초적인 재료뿐만 아니고 우리 귀에도 익숙한 반도체나 전기차 등등에 사용되는 히토류에 중국이 그걸 세계적인 우월적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최근의 추세가 단순한 그 특정 아이템의 가격 변동을 넘어서는 그 강대국이나 자원 부국 중심의 어떤 그걸 무기화로 하면서 이것이 또 세계 무역 질서의 진영과 블록화와 연결되는 그런 추세가 있는데 그 분야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히토류 말씀을 하셨지만 중국은 세계 소요량의 97%를 담당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첨단 기술 산업에 들어가는 히토류를 그 목줄을 잡고 있다는 뜻이지요. 천연 자원을 소유한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그 자원을 이용하는 것을 자원민족주의라 해서 국가 간의 갈등, 분쟁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석유를 매개로 해서 이 자원민족주의가 발흥을 해서 세계에 큰 쇼크가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보상의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 이 자원의 유통 문제인데 세계화의 진정과 함께 WTO 체제에서 원활한 이 교역이 보장이 됐었단 말이죠. 중국의 그 시스템에 들어옴으로써 세계가 상당히 그 혜택을 보았어요. 특별히 이렇게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수혜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이제 국제사회에 이상 조짐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식량이라든가 이런 희귀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기로 사용하려고 하는 기류들이 감지가 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제 갈등 관계가 형성되는 형국이죠.
그러니까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그 군사 분야뿐만 아니고 이 자원을 활용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시에 반도체의 우리 중심 국가로서의 삼성 평택 공장을 방문함으로써 기술 동맹, 반도체 동맹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안보 전략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핵심 리더 그룹이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과 번영을 현재까지 이렇게 온 것도 그런 정책적인 전략적인 지향점이 그 세계 추세와 맞았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요번에 이제 그 IPEF 인도 태평양 이코노믹 프레임워크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제 동참함으로써 얻는 그 수혜적인 측면도 있지만, 가장 우리의 큰 시장인 60%, 우리 수출 시장의 6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과의 그 갈등 국면은 없는지, 중국이 또 나름대로 장군 먹는 개념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새로운 블록화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번에 그 쿼드로 지칭되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 국가 중에서 인도가 취하고 있는 자국 실리 위주의 그 어떤 자주적인 선택적인 협조와 또 자주적인 노선, 그것을 상당히 중시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글로벌 차원의 지정학적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그리고 신냉전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경제안보 질서를 재편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출발을 한 것이 IPEF예요. 이 미국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거죠. 이에 반해서 중국 역시 영내 포괄 경제 동반자 협정, 즉 RCEF라는 걸 출범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대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대결 구도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람들에 따라서 시각을 달리하는 의견들이 있어요. 과거에 그동안 우리가 지켜오던 이런 교육 질서를 존중하면서 상대 진영에 대해서 통제체제로, 우리를 보호하는 통제체제로 활용하는 것은 단견이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어요. 말씀을 들어보니 두 강자가 있는데 어느 쪽이 줄 서는 게 우리 국익에 유리하냐,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이고 단세포적으로 접근해서 아니야, 이제는 미국 쪽에 확실히 줄 서는 게 우리 국익에 유리하다라는 시각이 있는데, 또 한 번 그런 흐름이 형성되니까 전직 장관을 지르신 분이나 전문가들이 전부 다 거기에 편승해서 그쪽으로 몰아가는 전략적 오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크게 우려가 되네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그동안 2년 반 세계를 휩쓸어서 아주 공급망을 흐트러 놓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거기에 기여를 해서 가속화된 면은 있지요. 그러다 보니 정상적인 이 자원의 공급망이 흐트러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걸 원인 치료를 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블록을 만들어서 여기서 상호 호혜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상대 진영은 배제시키자 라고 한다면 인류 미래를 향한 바람직한 이상주의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그 우리나라가 것이다. 이만큼 세계적인 경제 대국 강국의 반열에 진입한 것은 경제 안보적인 관점에서의 우수한 전략이 있는데, 현재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발 그런 여러 가지 식량의 문제라든가 자원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그 삶에 또 국가 발전 비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것을 잘 판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두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느낌이 오시겠지만, 우리는 뭐 정교하게 준비된 얘기를 나눈다기보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평소 갖고 있던 식견을 서로 주고 받음으로써 이걸 이제 관찰하는 시청자 여러분 입장에서 정보도 좀 얻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보고서는 나의 식견도 좀 정리하고 이제 그런 기회를 드리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국제 정세 변화와 자원이라든가 공급망 변화에 기민하게 적응하는 거죠. 그 1970년대 생각이 나요. 지금 쌀 막걸리를 마음대로 먹지만 그때는 막걸리를 쌀로 만들었다가는 구속 대상인 시대가 있었어요. 네, 한때 그런 것처럼 그랬죠. 한때 그랬던 것을 생각해 보면 상황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 기민하게 적응해 나가는 전략적 선택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원 확보를 위해서 한국은 IPEF를 활용할 충분한 가치가 있고 또 국익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특별히 자원 그리고 식량 이런 측면에서는 이 IPEF 체제 하에서 보호막을 제공받아야겠죠. 그런데 첨단 기술 제품이 다자간 수출 통제 체제로 발전을 하면 상대 블록은 이제 배제하는 이런 효과가 올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인도의 대러시아 제재 불참 문제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것도 우리한테 주는 함의가 커요. 사실 막무가내로 우리 블록이라 해서 제3국 제재에 그냥 동참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하고 이제 장기적인 국익을 우선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빨리 종식됐으면 하는 바람이지만은 강대국들의 전략적 필요와 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측의 어떤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쉽게 종전이나 이거 세계 서플라이 체인의 주름살을 펴는데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됩니다. 세계 무역 질서, 즉 월드 트레이드 오거니제이션의 그동안의 통상 규범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규제 일본도로 이렇게 혹시 이런 활동이 이 방향을 잡게 되면 시청자 여러분도 이제 제 시각을 잘 정리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반세계화를 부추기는 그런 방향으로 무슨 협정을 맺어가거나 대화가 이끌려가거나 그래서는 이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저는 믿거든요. 기존 통상 질서 규범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늘 이렇게 나가면서 국가 전략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식생활을 병사들도 지금 쌀밥보다는 빵을 좋아하고 햄버거를 좋아하는 식생활을 바뀌었기 때문에 이 밀의 가격이 우리의 식탁 물가하고 직결되는 그런 상황도 생각해 가면서 세계 인바디에서 어떤 밀을 사용한 식량이 가져다 주는 함의도 생각해 가면서 안보 전략을 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 오늘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 또 자원 안보 차원에서 이 공급망 문제 말씀을 나눠 보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